네, 오늘은 영한 번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한 번역하고 한영 번역에서 어떤 번역이 더 쉬울 것 같냐, 뭐 어려울 것 같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한영 번역이 더 어렵다고 하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터득을 하시면 영한 번역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듣기가 더 어렵냐, 말하기가 더 어렵냐랑 똑같은 건데요. 말하는 거는 내가 말하는 표현을 찾아서 하면 되지만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죠. 내가 아는 단어만 말해줘도 또 듣기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아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영한 번역은 영어 지문을 이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 딜레마가 늘 있죠. 첫 번째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단어로, 그러니까 영어 지문은 이해를 했는데 어떤 표현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내가 지문을 이해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표현으로 이제 옮기는 게 번역이죠. 글로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지문에 있는 단어 뜻은 다 찾거나 뭐 해서 알겠는데 도대체 이 지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미가 터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이 어렵게 만드는데 그런 점들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강의를 통해서 서서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료를 공유하죠.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처음이 리라이팅이라고 학계에서 다 말을 하고 있어요. 번역이라는 게 받아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보는 것처럼 글자가 아니라 의미를 파악해서 다시 쓰는데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처음에 해야 하는 게 항상 지문에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번역을 보면 지문에서 말하는 대로만 쓰거든요. 그러면 저자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항상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지문에 질문하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의미를 파악했으면 그 뭐 이 쪼는 맛 감칠맛이라는 게 꼭 먹는 데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한국어 영화니까 한국어 표현이 어떨 때는 그 쪼는 맛, 아주 확 졸여주는 맛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우리나라 말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우리나라 말은 뭐 발 벗고 나선다든가 뭐 발이 넓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발, 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떨 때 필요할 때는 또 넣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영어에서 뭐 effort라는 단어를 썼다 그럼 노력하다로만 가는 건 더 이상 기계의 몫이지 사람의 몫은 아니죠. effort가 들어가도 뭐 총력전을 펼쳤다든가 아니면은 뭐 가담했다든가 힘을 합쳤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표현도 감칠맛 표현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럼 하나하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보면 지문에 질문하기가 있는데 bad news, firstborns, first order doesn't shape, personality 하면 나쁜 소식, 첫째들, 출생 순서가 성격을 만들지 못한다. 뭔 말이에요? 왜 배드 뉴스라고 저자는 말했을까요? 이것부터가 질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배드 뉴스, 나쁜 소식 이게 아니고 왜 저자는 이러한 문장에 대해서 나쁜 소식이라고 말을 했을까? 그래서 뒤를 읽어보면 이제 지문을 읽어보면은 천천히 보시면은 출생 순서인데 그 전통에 따르면은 그 성격을 결정을 해서 마지들이 음, 자리가 확보하고 가정 내에서 그리고 기대를 받는 게 좀 더 이제 성숙하고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수능주의자가 된다. 우리가 이제 어휘책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좋은 말만 나온 거죠. 근데 반면에 동생들은 어텐션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하고 레벨즈가 된다고 했으니까 안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배드 뉴스라고 한 거는 첫째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지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더 이상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을 제가 전문은 싫지 않았지만 그런 말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들어가게끔 번역을 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해 본 건 마지막 모범생일까? 뭐 이런 것으로 이제 번역을 해본 거죠. 그리고 제목이기 때문에 너무 문장 자체를 길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제목을 너무너무 많이 보셨겠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보면 다른 것들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형용사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돼요. 1대1로 다 번역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받아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ature, intellectual, responsible, conformist를 합해가지고 뭐 의젓하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철이 빨리 든다고 할 수도 있고 모범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말의 표현으로 바꿔주고 반면에 이제 동생들은
이 다음이 문제인데 보통 번역을 해보라고 하면 부모의 관심을 받고 모범을 버리고 창의적인 반어가 돼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결이 돼 있죠.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을 저지르면서 반항아가 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어서는 부모님의 관심이 다 맞이한테만 가니까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연결을 시켜서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개별적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이런 형용사가 문제가 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어휘책에서 창의적이라고 누군가가 영영사전에 있는 정의를 창의적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모든 경우에 다 창의적으로 번역이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이 크리에이티브가 창의적이라고 모든 문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해서 적절한 우리말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보시면은 get creative and add whatever fruit you like. 요리 같은 프로그램 보면 이런 걸 많이 하죠. 이제 그 패널이 질문을 하죠. 뭐 그런 재료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대체되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은 get creative 해가지고 뭐 과일은 네가 좋아하는 걸 다 넣어도 된다. 그러면 뭐 창의적이 되라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여기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죠? 생각을 해서 뭐 생각을 해서 이런 정도면 되죠. 그 다음에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지니어스 하면 무조건 창의적 천재냐. 뭐 창의적 천재는 이미 창의적이에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기존의 질서를 깬 겁니다. 기존의 뭐 지구는 평평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천재들이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 한 거죠. 지니어스란 자체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창의적인 지니어스라는 것을 천재라는 걸 얻는 거는 중언부언이고 그럴 때는 어떤 천재냐, 뭐 천부적이라든가 이런 단어를 좀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탤런트는 창의적인 재능, 뭐 그런 단어도 좀 되겠지만 기계도 똑같이 하겠죠? 나는 인간인데 이런 말 하니까 이제 어떤 학생이 번역 과제를 내면서 교수님 저는 번역을 처음 했을 때는 인간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기계가 돼서 원문이 시키는 대로 번역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유유 넣은 그 학생이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늘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탤런트가 재능이니까 이럴 때는 뭐 탁월한 재능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많이 쓰겠죠. 탁월한 재능, 그쵸. 재능이라든가 또 마음은 뭐가 있을까요? 창의적인 마음이라는 건 뭐 새로운 발상 이런 것 정도로도 충분하겠죠. 마인드를 마음으로 써야 되냐, 그쵸? 새로운 발상이라든가 뭐 특별한 능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꼭 마인드도 마음이 아니라 뭐 능력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백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번역 용어로 역번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번역이라는 게 통역이라는 게 리라이팅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바뀌는 거죠. 근데 글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전달하기 위해서 그 도착어, 그러니까 영한 같으면 한국어의 표현과 구조로 가니까 이러한 게 있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영한 번역을 의뢰를 했는데 저는 한국어를 잘 모른다고 치죠. 제가 영한 번역을 의뢰했는데 한국어로 간 게 내가 영어에서 말하고 싶었던 게 정확하게 갔을까? 그게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시 영한 번역을 한영 번역을 시켜보는 거. 그러면 여기 영하고 여기 한국어하고 여기 영하고 같이 비슷하게 나오면은 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항상 그 리라이팅 하는 범위는 백 트랜슬레이션의 범위 내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는 거를 이제 he got barely educated 이렇게 됐다면 그거 갖다가 우리말로는 뭐 뭐 가방끈이 짧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게 된 것이죠. 근데 아예 뭐, 교육을 전혀 못 받았다고 하면 조금 와역이 된 것이죠, 오역이요. 네, 그 다음에가 이제 구조와 표현이 모든 영한 한영에 다 통용되지만 영어에서 한글로 가면 한글 구조를 번역을 해야겠죠. 또 영어에서 한글로 갔으면 한글 표현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깨지를 못합니다. 깨야 되죠. 이것도 질문하는 거예요. 뭐가 뭘 한 거죠? 여기서는 그의 상황이 그의 직업을 탈선화시키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차는 탈선을 하겠지만, 상황이 탈선을 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가 뭘 했냐면 질문을 해서 사정이 생겨서 뭐 이런 거죠. 생겨서 직장을 그쵸? 음, 뭐 또는 직업이라고 할게요. 직업을 뭐 프리랜서도 있으니까 두었다 이런 거죠. 직업을 뭐 접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또 항상 영한의 한영을 잘 하시려면 영어가 또 정답지죠. 그러니까 사정이 생겨서를 그 주어로 할 수 있구나 영어는. 그러면서 이 영어 문장을 외우는 거예요. His circumstances derailed his career. 그럼 나중에 이런 비슷한 한영 지문이 나오면 또 잘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방문객들이 경험할 거다. 현재의 삶과 과거의 삶인데 현재 삶은 굉장히 쉬운데 과거는 리치리 레이어드라고 돼 있으면 어렵습니다. 풍부하게 겹겹이 돼 있는. 이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를 찾으려면 그러니까 뭔가 과거가 풍부하게 뭐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우리말을 찾아야 되겠죠. 그건 이제 한글 표현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보통 리칠리 레이얼드의 의미하고 패스트의 의미를 해서 뭐한 과거 이런 식으로만 번역을 하니까 어색하게 나옵니다. 일단은 이거의 표현은 이 과거하고 어울리는 단어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 과거에 적합한 과거와 어울리는 표현, 그죠? 표현이 뭐 있을까요? 현재 생활과 과거의 여러 가지 풍부한 그쵸? 유산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죠. 역사라든가 리치리 레이얼드가 다사다난했던이라든가 이런 표현을 찾는 거죠. 그래서 다사다난한 거는 다사다난 한 거는 어, 다사다난한 하는 과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은 음, 그 방문객들이 이렇게 이제 그 현지 생활과 다사다난한 과거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다사다난한처럼 과거 앞에 딱 어울리는 형용사를 찾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떤 구조로 번역할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 그쵸?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일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뒤로 표현을 해보는 거죠. 역사 속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그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렇게 뒤로 가는 거죠. 구조가. 우리말이 형용사처럼 앞에 있다고 해서 형용사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뒤로 빠지는 그런 것도 이제 구조를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 뉴스가 그녀의 친구들 사이에서 익사이트먼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휘책에 뭐 흥분 이렇게 있는데 큰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상하죠. 즉 의미가 뭐죠? 의미는 질문하죠. 그랬더니 뉴스를 듣고 그래야 되겠죠. 뉴스를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렇죠? 그녀의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응이죠. 리액션이 굉장히 기뻐했다. 이런 정도로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한영어로 갈 때는 더 뉴스가 주어가 되죠. 네. 이런 구조로 바꿔주는 게 있고, 오늘은 이제 좀 그냥 처음 강의에서 이런 여러 가지 큰 그림만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차차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을 많은 예와 함께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당연히 표현인데 보통 writing the gender imbalance, right가 동사로 쓰였죠. 이거는 어휘책에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보통 올바른이나 권리만 쓰이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어휘책은 정말 영영사전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만 아시고 항상 좀 더 전문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영어를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항상 영영사전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받아쓰기 해가지고 성 불균형을 바로잡는 건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 쪼는 맛이 필요하죠. 뭘까요? 그 의미는 바로 양성평등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두 가지 목표를 추구할 거라고 했는데, 우리말에서 이럴 때 이제 뭐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좀 써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봇이 동료이자 경쟁자인데, 이것도 우리말에서 또 찾아보면은 어떤 말도 많이 쓰냐면, 음, 아군이자 적군 이런 표현도 많이 쓰니까 이런 것도 늘 어, 감칠맛이죠. 생각해 보셔야지만 샘플 번역에서 뽑혀야 일을 하시니까 이래야지만 돋보이고 차별화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지구 온도가 2050년까지 섭씨 1.5도 상승될 거라고 경고했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려를 표한다고 많이 합니다. 우리말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어로 할 때는 raise concern이 아니라 warn을 쓴다는 것도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는 한영 통번역을 잘 하시려면 지구가 2050년까지 1.5도, 섭씨 1.5도가 상승할 거라는 건 이미 데이터로 나와 있고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그런 문장이니까 이 문장을 영어 문장 가서 외우는 거예요. 한번 외워봐요. 지구 온도가 the Earth's temperature 일 거다. is projected to 그다음에 증가 rise and by 섭씨 1.5도인데 우리말은 영어는 섭씨가 끝으로 가죠. 뒤집어야 되니까. 그렇죠? 1.5 degree Celsius by 2050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영한 번역도 하시면서 네, 한영 번역도 늘리는 공부를 같이 하시면 그만큼 잘하시는 시점이 빨라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영한 번역도 그렇고 한영 번역도 그렇고 지문에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서 써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주어를 찾고 목적어를 찾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표현력이죠. 비단 질문이라고 하는 건 번역에 대한 질문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그 질문도 많이 던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뭐 우리 많이 하는 인사말이 행복하세요, 뭐 건강하세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죠. 내가 행복한가? 그럼 불행한가? 그 사이에 하나의 또 정답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적어도 불행하지는 않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